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의 홍로남불 시작됐다. 자, 홍준표에 대해서 객관적인 표현, 객관적인 평가를 제가 할게요. 감정 빼고. 제가 뭐 홍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아니까. MH님, 네, 재밌어요? 재밌죠? 예. 대안은 좋은 일이다. 아, 정진술님 계속 시청하고 계시네. 네네. 샤이정님, 또 시작이다. 에이구. 아. 자, 홍준표를 또 좋아하시는구나, 저분은. 자, 홍준표. 지금 정치를 27년을 했다고 그러죠. 모래시계, 검사. 모래시계는 홍준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작가, 송민아 작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해도 홍준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전설적 인물이에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국회의원을 3번을 했어요. 그랬다 국회의원 동대문에서 떨어지니까 경남지사로 가가지고 경남지사 2번을 했어요. 근데 경남지사 2번 하다가 성완종 메모 사건으로 감옥에 갈 뻔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네? 낙선했어. 당 대표를 또 했어. 2번째. 한나라당에서 당 대표를 2번을 했어. 지난번에 후보 경선에 나왔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전설적 인물이에요. 네? 전설적 인물. 그런데 모래시계 연출자 잡고 그랬어요. 네. 자, 대한민국에서 정치 거물이야. 그러니까 대구에 나가서 무소속 출마했는데 홍준표는 당선되고 윤창중은 떨어졌어. 나도 반성하고 있어. 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하하하.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한테 대선 후보가 이제 패배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약을 올릴 대로 올리다더니 막판에 윤석열 도와주겠다고 한두 번 정도 연단 위에 섰다가 중앙정치에서 패배했으니까 하방하겠다. 그래가지고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어요. 이건 한마디로 대구시장에 출마해가지고
기필코 당선이 또 됐어요. 이건 정말 인간 승리야. 인간 승리. 김영삼 총재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부산시장 출마해서 부산시장 당선된 거, 이거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대통령에 3번 출마했죠. 낙선해가지고 광주시장, 목포시장 나가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 상상 못할 일이에요, 이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가 무슨 뭐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출마하겠다고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 홍준표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체면이 없는 사람. 체면이 없는 사람. 만약에 홍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는데,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낙선을 했어. 근데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어. 만약에 홍준표가 그런 경우였다면, 이재명이었다면, 나는 경기도지사 출마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그 정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보다 더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는 정치판에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데 체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홍준표라. 이런 면에서 이건 정말 인간 문화재야, 인간 문화재. 제가 정말 41년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보면서 인간 문화재, 정말 인간 문화재. 이건 여의도 대한민국 재연 국회 이후 이런 여의도식 정치 문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역발상이에요. 정말 역발상. 근데 제가 어제 완전히 감탄한 게 있어요. 야, 역시 홍준표구나. 응? 이제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됐으니까 이건 뭐 따놓은 당상이야. 아마 한 뭐 70% 나올 거야. 70%.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딱 기회를 잡아드냐. 대구시장 선거 할 필요도 없고, 또 대구시장 한다고 그래가지고 중앙 언론이 써주지도 않는 거야. 홍준표가 낸 그 꾀가 뭐냐. 인사청문회. 윤석열 내각 인사청문회를 홍준표가 공격하고 나온 거야. 난 이거 보면서 정말 내가 무릎을 쳤네. 네? 정말 내가 무릎을 쳤어. 우리 위티 스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런 수모를 당하고도 장관 총리를 그렇게도 하고 싶을까? 이게 홍준표가 말한 것만 지우면, 블라인드로 만들면, 이게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게 홍준표 지 얘기를 하는 거야. 저런 엄청난 경력, 그야말로 보수시장에서 해먹을 거라고는 다 해먹은 홍준표가 대구시장까지 해먹으면서 그걸 기반으로 대권 기반을 다지겠다. 대구 시민 그 세금으로
대권 후보 다지겠다. 온갖 수모 다 겪으면서 저런 수모를 당하고도 장관 총리를 그렇게도 하고 싶을까? 그 지얘기야. 저런 수모를 당하고도 대구시장을 그렇게도 하고 싶을까? 만약 내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면 무엇으로 공격당할까? 홍준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장관 국무총리 하고 싶은 거였어. 이명박 정권 때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정말 나는 법무장관 하고 싶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안 시켜줬어. 미운 털 박혀가지고. 지가 장관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안달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 내각 인사청문회를 보고 이야 저런 수모를 당하고도 내가 장관 총리를 하고 그렇게도 하고 싶을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 엿먹어라 이거지. 내가 보니까 이거 봐요. 그러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 부인 등 가족 전체가 저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도 장관 총리를 그렇게도 하고 싶을까? 지는 안 당했어? 지 아들 이른바 특혜 현대자동차 입사 의혹 사건. 네? 자기 큰아들, 아들, 자기 부인 자기는 수모 안 당했나? 야, 역시 홍준표는 홍준표야. 공직자의 자리라는 것은 저렇게도 가혹한 절차를 거치는데 흠결투성이가 되어 장관 총리를 해본들 과연 영이 설까? 윤석열 정권 엿먹어라 이거지. 앞으로 아마 윤석열 정권 엄청나게 조지고 나올 거야. 이런 재능을 홍준표 따라갈 사람 없거든.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으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 그 대구시장 사무실이 있거든. 거기에서 온갖 페이스북질하면서 윤석열 정권 괴롭힐 거라고. 뭐 뻔한 거야. 그러면서 며칠 전에 왜 박병석 국회의장 만나가지고 의원직 사퇴서 주고서 기념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이걸로 여의도 국회의원 시절 졸업합니다. 졸업사진 찍었습니다. 이랬잖아요. 지가 국회의원 아니라고 홍준표가 뭘 하겠느냐.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흠결 없는 사람들일까? 그야말로 이건 홍로남불의 극치다 극치. 네? 앞으로 윤석열 정권 데리고 놀 거야. 얼마나 장난칠지 몰라. 훤히 보여.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 거야. 그러면 홍준표는 입이 100개가 있어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이건 완전히 엿먹어라. 엿먹어라. 자기가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그 부정적인 걸 바탕으로 지가 딛고 일어서겠다는 거지. 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때의 첫 번째 1호 인사가 윤창중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그 윤창중 수석 대변인 딱 발표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윤창중은 극우 인사다. 박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해야 된다. 철회하지 않으면 윤창중 본인이 사퇴한다라고 조조된 게 누구냐. 그게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이가 영남일보 송국건
사건 서울 본부장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윤창중을 조져댄 거야. 두 번째 조지고 나온 게 누구냐? 그게 바로 홍준표. 네? 박근혜 정권 말아먹은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 김무성도 물론이지만 홍준표, 유승민, 홍준표, 김무성 다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6번째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유영아의 도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달성에서 건강이 아직도 안 좋으신가 봐요. 유영아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 확정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건강이 회복되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요지인즉슨 건강이 회복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참석하도록 하겠다는 거였지 확정적으로 참석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월 1일 날 유영아 변호사가 홍준표가 대구시장 후보가 됨으로써 공석이 된 수성을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한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입장은 최대한 노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다. 100%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답을 못 드린다.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칼럼을 제가 사실 자제를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박근혜에 대한 유영아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해야 하겠다라고 결정한 배경은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왜 유영아 변호사의 출마 문제, 국회의원 출마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재기, 정치적 부활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 계실 때에 사실 저 윤창중이 같은 경우 제 인생을 걸다시피 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자부합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제 인생의 일부를 걸다시피 하게 된 그 배경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제 1호 인사로 픽업하신 거. 나는 이것은 제가 결코 가벼운 인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걸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야말로 모든 걸 헌신한 21세기판
충신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에는 저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언급대로 모두가 자신의 곁을 떠날 때에 유일하게 남아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인 역할을 했다. 변호인뿐만 아니라 옥중수발을 사실 전적으로 다 한 거죠. 자, 이러한 전제 조건에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두 가지 전제 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적 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윤창중의 생각.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평가. 저는 유영하 변호사를 딱 한 번 만났어요. 지난번 그 대구시장 출마할 때 그 선거 사무실 개소식 때 처음 저는 얼굴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정치적 선출직에 당선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면식도 없는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제가 자리를 채워준 거예요. 자,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수성을에 출마하겠다. 그래서 김재원, 이인선, 유영하 그 지지율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정말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언급을 하고 도와주는데 유영하 후보가 이번 수성을 보궐선거에서도 당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게 제 심정이에요. 진심으로 유영하 후보가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를 저는 바라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유영하 후보가 지난번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대구시장에 나간다고 하는 야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세운 것이 과연 명분과 원칙 그리고 실리면에서 과연 옳은 선택이었느냐라는 문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저 입장에서는 유영하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로 인해서 정치적 상처를 비롯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저는 바라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윈하고 유영하도 윈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을 자기가 원한다 하더라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세우게 된 것이 과연 명분과 원칙 그리고 실리면에서 과연 옳은 선택이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굳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충신이라는 것, 정치에 관해 관심이 있는 대구 시민들,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네? 3월 24일 퇴원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하실 때 바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박근혜 대통령 옆에 바로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손가락 제스처로 그 제스처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영아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앉히지 않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후원회장에 앉히고 지지 동영상까지 공개한 거. 이게 정말 명분과 원칙에 맞았다면은, 네? 맞는 선택이었느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유영아 변호사가 과연 당선이라 하는 실리를 얻었느냐. 나는 모든 면에서 나는 이건 단견이었다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아끼고 유영아,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정말 위해서 헌신해온 유영아를 위해서 유영아를 위한다는 똑같은 마음에서 윤창중이 판단할 때는 그건 명분과 원칙 그리고 실리 모든 면에서 단견이었다. 그래가지고 보수 우파 안에서도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선거에서 진 거 아니냐. 네? 정말 나는 이건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린 것은 도와드린 것이고 나는 내 힘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나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굳이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고 무소속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광야의 삭풍 속에 맞서려고 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패배를 했어도 명분과 원칙이 있는 패배였고 나는 실리를 국민의힘에 출마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세웠을 때보다는 더 얻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자, 정치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대구시장 경선 막바지에 갑자기 유영아 변호사가 경선 후반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겠다는 생각이 잘못됐다. 이게 뒤늦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왜 뒤늦게 후회할 일을 하냐 이거예요. 정치는 물론 그 어려운 겁니다. 이건 유영아 변호사의 과욕이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은 도와드린 것이고 나는 내 정치는 내가 하겠다 라고 했다면 유영아 변호사는 충신으로 남았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상처를 남지 안 입었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 유영아 후보에 대해서 변호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윈윈을 바라는 심정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인간적 의리를 지키려 하다가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순결한 의미에서 순결한 발상 속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유영아 후보도 상처를 입고, 정말 박 대통령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박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유영아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거, 이번 수성을에서 낙선한다면 그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말씀드려요. 일단 내가 내 이름 세자를 걸고 내가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나도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른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때 그야말로 가장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윤창중이었어요. 내가 그 심정을 알아요. 그런 온갖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했어요. 그걸 나도 알기 때문에 내가 유영아를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 수성을 출마, 만약에 유영아 후보가 나한테 물어봤다면 나는 간곡하게 말렸을 것이었지만 사실 깊은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전화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유카세 TV를 통해서 대놓고 공격할 수도 없다가 이런 세월이 흘렀어요. 이번에 유영아 후보가 이번 선거는 후원회장으로 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건 정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선택입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진정으로 충신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도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자신으로부터 놓아드리는 것이, 이건 정말 충신이 해야 될 나는 도리가 아닌가. 그게 인생의 정도가 아닌가. 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 입장에서도 유영아 후보나 여러분이나 저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는 그러한 이른바 지지 세력, 아미로서 지나간 과거가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건강을 회복해서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 부활, 재기를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유영아 변호사의 역할과 결심, 그리고 포지션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아 변호사한테는 그야말로 쓴소리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 정말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유영아 변호사가 정말 정치적으로 잘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